미국에 구금됐던 근로자가 직접 쓴 구금 일지 내용이 알려지면서 참혹했던 당시 상황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부당한 인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지만 그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 자세한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근로자가 구금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좀 적은 구금 일지 내용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또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일지를 쓴 근로자가 그 비원 근로비자라고 하죠. 이제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한 상태였는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이런 구금, 불법 구금 상태에 대해서 미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 가능성까지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당시 구금되었던 한국인이 쓴 수기가 공개됐고요. 또 그 내용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침대에 곰팡이가 있었고 그리고 또 식수로 제공받은 물에 이제 거미가 이제 죽어서 있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거미가 있는 물을 바꿔달라고 했더니 이거 마시면 뭐 스파이더맨 되는 거 아니냐. 정말요? 이런 식의 물론 농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농담으로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좀 분노하고 있는데요. 물론 해당 근로자가 겪은 일이 사실인지 그리고 또 어떤 분위기에서 있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근로자들에게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특정한 상황이었는지도 따져봐야 됩니다. 심지어 인종차별적인 그런 행동이나 발언까지도 있었다는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다만 한국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미국 현지에서 할 가능성이 또는 만약 한다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깊은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당시 물론 엄격히 볼 때 비자 관련된 문제가 있는 근로자도 있었고요. 또는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이 판단의 어떤 그 애매한 지점에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어떤 판단은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확인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하지만 현재 국내 여론은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반미 정서까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정부도 인권 침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알고 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구금돼 있을 때 말고 그 체포 당시 상황도 자세히 적혔는데 일단 1차로 몸수색을 진행했고 외국인 체포영장 관련 서류를 나눠주면서 빈칸을 채우라고 했다는 건데 그때 서류에 대한 설명 등도 자세히 안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역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정해진 절차가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관련 규정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다만 미국 현지의 어떤 특수성도 감안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이 이민법 관련된 위반을 이유로 이렇게 체포를 하고 또한 구금을 할 때는 다른 범죄보다도 오히려 더 좀 가혹하게 그리고 또 인권 침해라고 해석될 만한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 물론 그게 옳다는 건 아니고 또한 걸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미국 현지에선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당시에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있었고 또한 그러한 부분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존재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개인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부분들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 현지에서도 일종의 좀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시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거는 동맹국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미국 현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현지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더 큰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SNS를 통해서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그 해외 기업 그리고 또 직원들을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라는 발언도 했고 이런 것들은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또 이민 관련돼서 강경한 노선을 취하고 있는 현 정부라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그대로 밀고 나가기에는 약간 다소 무리스러운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사과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한국 정부와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뭐 직접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았어요. 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또 이런 말까지 했는데 좀 단서를 달았던 겁니다. 외국 기술 인력의 유입을 환영한다면서도 전문 인력을 데려와서 미국인을 훈련시켜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선을 또 그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자신의 강경 지지층을 달래면서도 또 이번 사태의 파장이 커지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까지도 두루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언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구금 4일차가 돼서야 총영사관과 외교부 직원이 구금자들을 면담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때 총영사관 측에서 여기서 사인하라는 것에 무조건 사인하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분쟁이 벌어지면 못 나간다라고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가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또 어떤 맥락이었는지 어떤 분위기에서 한 것인지 등등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잘못했다 아니면 이런 건 오히려 잘한 거 아니냐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유사한 사례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의 경우에는 그래도 좀 더 수월하겠습니다만 아예 말이 통하지 않는 국가에서 이제 영사관 직원 등이 저 공관 직원 등이 예. 일단 서명해라. 나중에 확인해 주겠다. 나중에 처리하겠다. 지금 서명하지 않으면 우리도 도와줄 수 없다라는 류의 이야기를 해서 서명을 한 후에 그에 의해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직접 외국에서 벌어진 그런 사건들을 수임해서 승소한 적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과거의 전례가 있다고 해서 이번 사건을 꼭 그렇게 해결된다, 그렇게 처리될 것이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중요하고 어떠한 분위기였는지가 중요한 건데요. 하지만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한 그런 근로자의 이야기처럼 여기서 미국에서 사인하라고 하는 것에 무조건 해야 된다. 분쟁 벌어지면 출국도 못한다라고 말을 해서 내용 설명도 없이 내용 확인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서명을 하라고 했다면 그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해외 공간에서 당연히 우리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히 좀 공경에 처하고 또한 당황할 수밖에 없고 억울한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들이 더 억울함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이 부분은 사실 반성하고 돌아볼 부분이 있거든요. 단순히 이렇게 상황 설명과 이해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만 자칫 법적인 부분으로도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국내에서도 또한 뭐 해외에서도 굉장히 큰 사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앞으로 뭐 이번 구금 사태와 같은 일이 절대로 재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김건희 특검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오늘 특검 출석 요구에 또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7일이나 뭐 18일쯤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특검은 추가 일정 조율 없이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그 원칙대로 하겠다는 게 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보통 2번 또는 3번 나오라고 요청했는데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2번, 3번 출석 요구를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한학자 총재 사안은 아닙니다만 지금 당장 도주할 것 같다. 또는 지금 답은 오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러면 곧바로 영장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대단히 여러 번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댔다 하더라도 앞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으로 보인다면 사실 뭐 영장을 꼭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특검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3번 정도 이렇게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을 보자면요. 우선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한 평가는 각자 나름대로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종교 지도자이고 그리고 또 추종하는 세력도 상당합니다. 또 2번째는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병원 진료 그리고 입원까지 했죠. 실제로 어느 정도의 건강 상태인지는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면은 받고 돌아왔다면은 이 부분도 특검 입장에서는 마냥 무시하기는 힘든 부분이 될 겁니다. 실제 건강 상태와 별개로. 그리고 또 하나는 3번째 출석 요구에는 불응했지만 17일 또는 18일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피의자이긴 합니다만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기소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출석을 요청해서 그걸 받아들이면 나와서 조사를 받는 겁니다. 그러한 조사를 해야 그다음에 혐의가 드러나고 또 확인돼서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아서 유죄 판결이 나와야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17, 18일에 나가겠다. 지금까지는 건강 때문에 못 나간 겁니다.라고 말을 했다면 지금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한들 법원에서 발부된다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 아니 지금 청구해서 발부해서 체포를 하는 것과 17, 18일에 나오겠다고 하는데 그때 출석해서 조사하는 것과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크게 있느냐라고 한다면 만약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특검이 고려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17, 18일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힌 이상 이번에는 좀 강경한 그런 그 입장은 보이고 또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체포영장을 바로 청구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예.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아직은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조금 시기상조인 면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건강 문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을 전에 했던 만큼 향후 조사도 계속해서 뭐 거부를 한다거나 혹은 참석을 해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 이후에는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뭐 제가 그 종교 단체 관계자도 아니고 한학자 총재 편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만 모든 피의자가 조사에 성실히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재판도 안 나가잖아요. 이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예. 그리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내려진다면 그것도 본인이 감수할 일입니다. 따라서 한학자 총재 역시 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나가지 않고 이번에도 17, 18일 나가겠다가 또 안 나가면은 예. 체포영장 나올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에 따라 체포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체포를 막기 위해서 동원된 신도들이 또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예. 굉장히 복잡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출석한 후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저 오늘 2시간 지났는데 오늘 여기밖에 못 하겠습니다. 예. 저 병원 갈게요. 그럴 수 있죠. 저 지금 못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특검 입장도 곤란합니다. 이런 거를 저희가 직접 진단을 하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겠습니다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네, 또 실제로 건강상의 문제가 존재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조사를 강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상당히 좀 곤란해질 수 있죠. 예.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이 한학자 총재에 대한 조사 관련해서 대단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난번 김건희 씨의 조사 관계에서도 조사 과정에서도 뭐 진술 거부권 행사했다는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술 거부권 행사한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다.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네, 부인한 거지 진술 거부권 행사한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고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이번에 한학자 총재가 자진해서 출석을 하든 아니면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체포가 되든 그 후에 내놓는 발언들이 중요할 텐데 전면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중요했죠.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전제를 좀 하겠습니다. 일부 혐의는 사실이다라고 전제를 할게요. 예. 그렇다면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그리고 본인이 관여된 사실에 대해서 어디까지는 인정을 하고 어디부터는 아니라고 부인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와 대응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길수록 좋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출석하지 않고 하루 이틀이라도 더 벌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학자 총재의 진술 그 내용 자체만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통일교 전직 고위 간주계자도 이미 구속돼서 진술을 했고요. 네. 그 외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진술은 여러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한학자 총재가 만약에 거짓을 말한다면 이거를 깰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한학자 총재가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진술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특검이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준비가 됐느냐,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있느냐 부분들은 사실 외부에서는 다 알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번 주 김건희 특검팀 주목할 만한 일정이 많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한 그 한학자 총재의 조사, 뭐 출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내일은 권성동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릴 예정인데 권성동 의원은 계속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이 구속 여부를 가릴 최대 쟁점 뭐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현직 의원인데 체포동의안 가결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점에서는 일단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동안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 체포동의안이 처리에 동의된 후에
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만 네. 그 전에 아예 국회 단계에서 이게 제동이 걸린 경우도 꽤 많았거든요. 따라서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한 위기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로 소명되었느냐 여부에서 시작을 해서 그 후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어느 정도인가 등등을 따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특검은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금전 관련돼서는 사실 그 금전이 현재 확보되어 있거나 아니면 금전 수수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있거나 예. 또는 녹음한 이제 파일이 있거나 음성 파일이 있거나 아니면 목격자가 있거나 등등등 관련된 증거가 필요한데 현재는 당시 상황을 현장에 있었던 사람 또는 직접 현장에 없었더라도 그 직전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의 진술이 확보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법원이 판단을 해야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사안의 특성상 범죄 사실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권성동 의원이 수사를 거부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거든요. 진술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어느 정도 있겠느냐는 부분도 봐야 되는데 하지만 이 출석 요구에 응했다고 해서 증거인멸 안 합니다. 뭐 그런 염려 없습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 만약에 증거가 확실하게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전면 부정한다면 이거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뭐 관련자를 회유하든 아니면 거짓 증거들을 만들어내든 또는 본인이 잠적을 하든 어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염려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특검은 그런 부분들을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반면 권성동 의원은 그런 부분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17일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의 영장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구속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 김상민 전 검사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구속 여부가 향후 이제 김건희 특검팀 수사가 어디까지 좀 뻗어나갈지 앞으로 계속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영향은 상당히 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법을 보면은 상당히 수사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또한 수사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새롭게 인지된 사건들 역시 수사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중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사건,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또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치권 진입을 시도하다가 실패를 했고 그 후에 또 청와대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어떤 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수사의 동력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또한 특검 수사가 너무 과하다, 특검 수사가 너무 가지를 뻗어가는 거 아니냐, 뭐 구속시킬 정도도 아닌데 이렇게 한 것은 망신주기 아니냐라는 비난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와 별개로 지금 단계에서 김건희 특검의 성과 그리고 또 국민적인 시각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김상민 전 검사는 굉장히 좀 더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그런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주요 일간지 보도에도 나오는 이른바 줄리 명예훼손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가 이제 유흥주점에서 일을 했다라는 그런 그 의혹 관련해서 형사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 상황을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계속 보고를 했다. 예. 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동향을 파악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을 했고 또한 그러한 역할들을 인정받아서 계속해서 이제 좋은 자리 뭐 그중에 직접적으로 당시 용산으로 대통령실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이 됐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니 약간 좀 의문은 들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왜 먼저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의문이 들긴 하는데 노림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억 원 넘는 그 이완 화백의 그림을 전달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창원 지역 공천을 받기 위해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게 대가가
있는 제공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그림 제공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 그림을 왜 제공했냐? 그림을 제공한 배경과 목적이 무엇이냐? 이 부분이 법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천을 받기 위해 그림을 준 게 아니다. 그림은 그냥 그림 준 거고, 그냥 준 거다. 예. 네, 그리고 또 어떤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림을 준 것도 아니다. 예. 기존에 내가 물론 부적절한 일이라고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부적절한 일이지만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했고 그 부분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뭐 공천 얘기도 나왔고 또한 좋은 자리도 간 것이지 예. 그림 준 게 아니다. 그림 줬던 그 대가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인지 진실인지 여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곧바로 부정을 했어요. 그런 일 없다. 아니 금시초문이다. 김 전 검사가 동향을 보고했다는 건 금시초문이고 당시 그 이른바 준리 사건 내용을 김 전 검사가 몰랐다. 근데 그런 것도 모르는 김 전 검사에게 그러한 동향을 물어보고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즉각 반박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한쪽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굉장히 좀 더 큰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알겠습니다.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참 따져볼 점이 많은 것 같은데 특검 소식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개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하다가 숨진 고 이재석 경사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중부해양경찰청장은 고귀한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 경위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는데 구조 과정에서 2인 1조 출동 원칙이 어겨진 이유 등을 두고 이거 인재 아니냐, 막을 수 있었던 일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이 발의를 앞둔 장례식장에서 동료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네. 네, 그 기자회견 내용이 당시에 초기 대응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특히 직원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만 네. 휴게 시간이었던 휴식 시간이었던 직원도 있고 그랬는데요. 그러다 보니 당시에 이게 비상조치라는 걸 인식을 하고 당시 휴게 시간이지만 이거는 2인 1조로 가야 된다라고 했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예.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이 해경 측에서는 이렇게 2인 1조 출동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배경이 있는데 당시에 본인이 괜찮다고 했다,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죠.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럼 앞으로도 그럼 이런 경우에 혼자서 출동하도록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동료들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 어제 이 해경 내부에 그 은폐 시도가 있었다라는 네.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건 관련해서 함구해라. 네, 그리고 윗선에 함구 지시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함구 지시가 만약에 있었다면은 그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뭔가 부정한 어떤 배경과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함구 지시를 내린 것인지 여부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또 어느 선에서 내려간 함구 지시인지를 봐야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시에 있었던 일 관련해서 영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지시, 이런 표현까지 들었다는 기자회견 내용이 있습니다. 예. 물론 사실관계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이 다른 것도 아닌 장례식장에서 동료들이 정복을 입고 기자회견하면서 없는 말을 했을 가능성보다는 네. 실제로 그런 표현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하지만 또 그런 경우에도 이 영웅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냐 부정적인 부분이냐 그리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또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판단을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오늘부터 2주 동안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그 말씀 주신 동료 직원들의 폭로를 포함해서 이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쟁점 뭐가 있을까요? 네, 당시 상황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명의 동료들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한 명이 혼자 출동하게 된 것이냐. 네. 그리고 그게 정말 다른 동료들이 전혀 출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출동하지 않거나 또는 이제 고인이 된 이제 고인만 혼자 출동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느냐.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죠. 불가피성을 봐야 될 것 같고 만약 조사 결과 충분히 2명 이상이 출동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출동해서 이런 변이 생겼다면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동안 이 조직 내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었던 것인지 여부까지도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진상 조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루어질 텐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을 했고요.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건가요? 네, 지금은 상장사입니다. 네, 주식시장에 공개됐기 때문에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죠. 예. 하지만 이제 비상장 상태로 있다가 상장 절차를 거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예전에는 비상장 상태, 비상장 회사였습니다. 즉 자유롭게 시장에서 주식 시장을 통해서 공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투자자들이 주식들을 갖고 있던 상태죠. 그런데 이렇게 하이브에 투자를 하고 주식, 지분을 받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장될 때까지 기다린다. 예. 그래서 상장된 후에 주가의 상승을 기다리고 또 보호의 수기간 끝나면 그때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또는 두 번째는 상장 전이지만 좋은 조건이 있으면 중간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식을 넘기고 지분을 예. 넘기고 이른바 엑싯, 그러니까 투자 자금 플러스 투자 자금에 더해서 수익을 얻어서 이 회사에서 나가겠다. 이런 크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방시혁 의장이 받고 있는 그런 혐의는 이 기존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겁니다. 예. 즉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저 주식 IPO 기업 공개할 생각 없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 아닙니다. 예. 라고 말을 해서 그럼 그 말을 믿은 기존의 투자자들이 지금 당장 상당히 안 되는군요. 그러면은 저 차라리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넘긴 다음에 저는 빠져나가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렇게 그 주식을 받은 그 회사가 이제 특수 목적으로 설립된 그런 회사 SPC인데 예. 그 회사가 기존 투자자들의 주식을 받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그 당시에 기업 공개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는 거죠. 이미. 네, 예. 검찰의 주장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방시혁 기장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을 해서 주식을 팔게 만들었고 또 그렇게 해서 주식을 인수한 그 회사와 비밀 계약을 이미 체결을 해놨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확보한 주식을 팔아서 차익이 생기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방시혁 기장이 가져간다. 예. 만약에 검찰의 주장대로 이러한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설계가 된 상태에서 거짓말을 해서 주식을 팔게 만들고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시혁 기장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또한 회사 운영 관련된 도덕성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큰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첫 조사인데 그 조사 쟁점이 뭐가 될지가 궁금하고 말씀 주신 그 거짓 정보로 얻은 이익이 확인이 될 경우에 법적 책임은 어느 정도나 돼요? 네, 이 부분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규모가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의 주장에 따르면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유사한 사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과거 유사 사건들과 비교해 봐도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향후에 물론 전제를 해야 됩니다만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엄청난 처벌로 이루어질 수 있고 다만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이게 사실로 드러난 건 아닙니다. 예. 즉 방시혁 기장도 오늘 경찰 출석하면서 답을 하지 않았어요. 즉 기업 공개 절차 중에 IPO 절차 중에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팔라고 한 게 맞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상장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게 맞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말하겠다라고 답했거든요. 오늘 기자들이 현장에서 질문한 이 몇 가지 질문이 핵심 사항입니다. 예. 만약에 이제 IPO 절차를 기업 공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서 팔라고 했고 또 그 과정에 비밀 계약까지 미리 체결을 해놨고 그에 따라 수익까지 받았다면 예. 사실 이 부분을 방어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자들의 질문은 굉장히 날카로운 핵심을 찔렀던 것이고 오늘 아마도 경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방시혁 기장이 내놓을 진술뿐만이 아니라
이런 경제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이미 다 수집이 됐을 것이고요. 또한 자본의 흐름이라든지 주고받은 연락 같은 것들도 다 수집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시혁 의장을 불렀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오늘 현장에서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의 사건 현장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